여러분 혹시 크라이오랑 크라이 이 두 단어 발음이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는 차가움, 또 하나는 울음을 뜻하는데 말이죠.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두 단어 사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깊은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이 두 단어의 놀라운 음성적 유사성, 정말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언어학적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갈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언어학적인 퍼즐부터 시작해서요. 저 먼 옛날 고대인의 경험으로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숨겨진 생존 코드를 파헤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사전에서는 이 두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어원학 사전을 딱 펼쳐보면요. 답이 아주 그냥 명쾌하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크라이오는 그리스어 크리오스, 그러니까 얼음이나 서리 같은 차가운 걸 뜻하는 말에서 왔고요. 반면에 크라이는 소리치다 라는 뜻의 라틴어를 거쳐서 프랑스어 크리에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게 끝일까요? 사전이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기엔 뭔가 좀 찜찜하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우리 인류의 아주 원초적인 경험 속에 새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책은 잠시 덮어두고요. 저 먼 옛날, 당장이라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어떤 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시 시대에 숲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죠. 근육은 돌처럼 뻣뻣해지고 숨도 순간 멎을 거예요. 바로 이게 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은 일종의 크라이오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이 영원할 순 없잖아요. 이 압력이 한계에 다다라서 폭발하는 순간 악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크라이 행위인 거고요. 어때요? 얼어붙음과 외침이 사실은 하나의 생존 반응에서 나오는 연속 동작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방금 우리가 상상해본 이 이야기가 그냥 그럴듯한 소설이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몸속에, 우리 뇌 속에 프로그램된 생존 코드거든요. 이제 이 원초적인 경험을 현대 뇌과학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아주 흥미로운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신경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해요.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랑 언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가 겪은 강렬한 경험들이 어떻게 특정 소리나 단어로 만들어지는지를 파헤치는 거죠. 우리 뇌를 보면요.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위험 신호를 딱 감지하면 우리 몸에 꼼짝마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바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반응인데요. 이 얼어붙음이 바로 신체적인 크레이오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이 얼음 상태를 어떻게 푸느냐? 바로 소리를 아악 하고 내지르는 것. 즉, 크라이가 그 얼어붙은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보면 크라이오와 크라이는 애초에 분리할 수 없는 한 세트인 거죠.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크르 하는 소리 자체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뭔가가 깨질 때 크랙, 으스러질 때 크러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크라이, 크라이오. 뭔가 긴장됐다가 탁 터지는 느낌의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이 발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뇌가 이 날카로운 크르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건 위험 신호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끼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조각들을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언어학, 고대인의 경험, 그리고 뇌과학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 인류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이런 건 아주 오래된 인류의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옛날 장례식 같은 데서 다 같이 소리내어 우는 통곡 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냥 슬프다 하고 감정 표현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큰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었을 때 다 같이 소리내어 울부짖으면서 그 얼어붙은 상태를 깨고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의 치유 과정이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울음은 단순히 소리를 외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얼어붙은 내 몸, 크라이오를 깨우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외침이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그냥 발음이 비슷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cry어, 즉 몸이 얼어붙는 상태와 cry, 즉 소리를 내질러서 그 상태를 푸는 행위는 사실 우리 몸에 새겨진 하나의 생존 프로그램의 두 부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보셨듯이 단어라는 건 그냥 약속된 기호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우리 인류가 수만 년 동안 겪어온 경험과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다른 단어들 속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